예,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에 있는 보석을 찾아주는 시간, 보석 찾기. 정신과 의사 김석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마음의 생김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생김새에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프로이트 선생이 얘기한 그 마음의 생김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그걸 갖다 이제 의식과 무의식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성격 구조에 따라서 셋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저는 셋으로 나누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왔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한 것. 말하자면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먹지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잠을 잡니다. 또 배설합니다. 다 저절로 합니다.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거는 저절로 생기는데 이게 점점 본능도 발전합니다. 기본적인 본능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오래 못 몇 년 살면은 이제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못 사니까 내가 후손을 낳아서 후손이 나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족 보존의 본능이 생기고 여기서 성에 대한 본능도 생깁니다. 그런데 본능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회에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고 법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서로 해쳐서는 안 될 서로 지켜야 할 그 규범이 있죠. 그래서 이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슈퍼 이고라고 얘기하는데 정신분석에서 이걸 초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자라는 말은 좀 그렇게 썩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흔히 많이 쓰는 말로 양심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양심. 그러니까 본능과 양심이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자아라는 것은 본능과 양심이 어떻게 타협하는가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여러 군중 앞에 나가서 말을 할 때의 그 모습, 그 태도와 집에서 가족들하고 앉아서 얘기할 때의 그 모습이나 태도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같을 수 없지요. 그 다른 그것은 어떨 때는 본능적으로 치우쳐서 행동하고 어떨 때는 양심적으로 치우쳐서 행동합니다. 뭐 이런 그 다른 모습을 갖다가 또 융이라는 사람은 페르소나라는 그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인데 그 페르소나라는 말을 가지고서는 그 행동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건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요 세 가지 얘기입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백화점을 갑니다. 백화점에 가니까 굉장히 예쁜 코트가 다 걸려 있습니다. 야, 저런 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본능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참 좋구나, 입어보고 싶구나 하고서는 탁 옷걸이에서 꺼내갖고 턱 걸치고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붙잡혀가죠. 왜냐면 그건 가져가면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서 입고 싶은 것은 나의 본능이지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은 초자가 시키니까 보고 그래도 그냥 갈래니까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저거 얼마예요? 하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이거 나한테는 안 맞아
하고 돌아갑니다.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을 하고 나한테는 안 맞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돌아가기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한번 입어봐도 돼요? 하고 입어보고 또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고서 벗어서 놓고 갑니다. 같은 경우, 같은 그 경우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요거 뭐가 다른 건가요? 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능과 초자와 자의 다름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형성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기 때는 뭐 하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그냥 으앙 하고 웁니다. 그때 누가 울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첫 호흡입니다.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거든요. 근데 배고픈지 뭔지는 몰라요. 처음에는. 뭔지 불편하고 뭔지 괴롭습니다. 근데 뭐가 입속으로 쑥 들어오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게 그렇게 맛있고 기분이 좋고 포근하거든요. 먹으니까 또 포만감에 만족하게 됩니다. 배고픈 괴로움 후에 만족한 쾌감이 왔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야, 이거 왜 이게 뭐 이런 그 느낌이 있지? 이게 뭘지? 뭐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후련하고 시원하게 뭐가 쑥 빠져나가는데 그게 또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마려운 느낌 뒤에 배설의 쾌감이 옵니다. 그리고 눈이 거칠거칠하고 뭐 불편하고 이러면서 그냥 징징 울고 떼를 쓰다가 잠속에 빠져들면은 그 아이들이 잠투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잠속에 빠져들면은 그렇게 평화스러운 그렇게 편안하고 예쁜 얼굴 그 아기들의 잠자는 얼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괴로움과 만족과 갈등과 쾌감을 같이 교대로 느껴가면서 세상은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을 필요가 없고 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5, 6개월 지나니까 뭔가 좀 입이 불편합니다. 잇몸이 가렵고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 엄마 젖을 먹을 시간에 젖꼭지를 잘근잘근 씹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려운 게 없어졌어요. 이가 날 때는 가렵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젖을 먹다가 젖꼭지를 깨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가려운 게 조금 낫구나 하고서 젖꼭지를 잘근잘근 씹는데 갑자기 볼기짝에 불이 납니다. 야, 이 녀석이 왜 젖꼭지를 깨물고 야다냐? 아이쿠야 이거. 젖꼭지를 깨물려니까 이는 시원한데 볼기짝이 아프고요. 볼기짝을 보호하려니까 아이고 이 가려워서 괴롭고요. 갈등이죠. 본능과 양심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점점 질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기저귀를 적셔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에 기저귀가 젖으면은 이 녀석 또 쌌어. 이제 꾸지람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갈등을 통해서 양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올바른 아이로 만들려면 어렸을 적에 잘못된 행동은 꾸짖어서 올바른 양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뭘 알까? 크면 괜찮겠지.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양심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크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없는 아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파스라는 거 있습니다. 정신병질자 혹은 성격장애자. 성격장애나 정신병질자로 되는데 사이코파스로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그들의 갈 곳은 교도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도소로 보내지 않으려면 그 어른이 됐을 때 교도소에서 살도록 하지 않으려면 어렸을 적에 양심을 가르쳐야 된다. 오늘은 마음의 생김새, 양심, 본능, 자아가 있는데 그중에서 양심은 가르쳐야 된다. 본능은 저절로 가지고 나온다. 그 양심은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